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이제 한동안 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못 찍었는데요.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나름 좀 재밌는 일을 좀 겪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제가 사실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네, 명백한,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물질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를 이제 상대방이 이제 모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백한 증거를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이게 사실이냐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제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황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뭔가 자기가 속내를 들켰다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를 들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약간 벙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죠. 그렇게 얘기한 적 없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안면 몰수하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보니까 자기는 뭐 특정인을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전체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런 식으로 또 은근히 혹시 제가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혹시 또 모르니까 자기 딴에서는 조금 뒤로 조금 뭐 길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중으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걸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루 두루두루 얘기한 게 아니라 딱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물어봤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딱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얘기하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딱 찍어서 얘기한 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특정인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거를 전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아니, 그 물증이 있어요. 딱 누구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거를. 예. 대충 얽어보려고 대충 전체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딱 누구를 특정인을 찍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증거까지 전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 세네 번 또 물어봤어요. 또 특정인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물어보니까 아, 얘가 증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 있게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이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1단계 처음에는 간을 본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걸쳐서 두루두루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두 번째, 자기가 슬슬 밑밥을 깔아서 미끼를 던져보니 진짜 증거가 없나 보네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주 철면피를 깔고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뭐 많이 겪어본 거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정말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그런 식으로 끝까지 정말 조금의 긴장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동안 내가 느끼고 들어왔고 경험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다 맞았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100% 이번에 알게 되면서, 겪어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항상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작게 감추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러고 아주 눈에 뭐 그냥 아예 뭐 어떠한 양심의 가책,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좀 소름 끼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못 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사회생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고 뒷담화하고, 그런 거를 뭐 그런 게 사회생활이고 그런 게 성숙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게 성숙하고 그런 게 어른이 되는 거면 도대체 이 사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경험했던 거는, 뭐 다들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증거가 없으면 그냥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얘기를 하고, 항상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오해야 오해. 그래서 저는 저만의 어떠한 그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만의 어떠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사람의 심리 상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저만의 어떠한 그 하나를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이렇게
뭐라고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뻔뻔하거나 특히 뻔뻔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그 오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냐면 교묘하게 사실을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주지시킴으로써 상대방이 네가 오해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이상한 사람들이 뭐 뻔뻔한 사람들이 좀 되려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라고 뭐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당해 왔었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자기의 잘못은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메인 이벤트인데 그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전혀 부차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해라는 프레임을 같이 씌워요. 그러면 그거를 제3자에서 들었을 때는 그때 당사자 아니고서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겪고 나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라고 명명했냐면 오해 프레임을 씌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증거가 없으면 결국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막 사람에 대해서 진짜 회의감 들고 진짜 안 좋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두 가지를 너무 뼈저리게 이번에 경험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는 생각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거의 진짜 속된 말로 거의 진짜 모 같은 짓거리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것도 못해서 교묘하게 자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사실을 덮어버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은 축소화시키고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부차적인 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거기다가 오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참 좋은 거 참 좋은 거 배우고요. 배운다. 정말 배운다는 말이 좀 어이가 없지만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니까 또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거를 직접 내가 경험함으로써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까지 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순진하게 사람들 끝까지 믿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 다해 도와주고 배려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의미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거 겪고 나서 난 완전히 그 생각이 거의 굳혀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사람을 믿은 게 죄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어왔구나. 그래도 서로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각자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어느 정도는 배려하면서 양보하고 도와주고, 또 개인의 권리는 권리대로 인정은 해주고, 그러면서 지킬 건 서로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애부터 어른까지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고, 애써 제가 예전에 부정했던, 예전에 오랜 연구 결과 있었다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 됐든 직장이 됐든,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어느 정도 그 직장에서의 직위가 좀 올라가신 분들은 조금 소패 기질이 다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연구 결과가 진짜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에서 나왔던 그 작가님 말씀대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야만인이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애써 조금은 부정을 했던 제 자신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씁쓸하고요. 씁쓸하고, 씁쓸하고요. 이제는 뭐, 이제는 진짜 이제 믿지를 못하겠네요. 참 이번에 참 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좀
너무 좀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진짜 뭘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진짜 너무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몇 번을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래야지 이래야지 잘 먹고 잘 사나? 이래야지 뭐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이래야지 진급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 논문에 했던 말이 결국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로가 막 우리가 막 누구 뭐 이상한 짓 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욕한 사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네, 많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류 역사가 그래 왔지 않나 싶어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였지 않았을까? 원래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애써 부정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어떻게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 하수인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헛살은 거죠. 지금 나이 먹어서 그 인지 알았냐 이렇게 비난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끝까지 믿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최소한의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다운 거? 최소한의 인간성은 버리지를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거 보면서, 그 조금이라도 남은 인간성에 대한 그 기대를 안 하게 됐고요. 이제는 요새는 막 그런 생각, 뭐 원래부터 생각을 들긴 했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게, 도덕과 윤리와 어떤 사람이 사람다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기본적인 양심, 뭐
제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뭐 등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이 그나마 인간다운 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아,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와서 또 경험한 거는, 아,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우리 뭐 우리 선배님들, 뭐 인생 선배님들이나 뭐 아니면 그 훨씬 윗세대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자기의 큰 잘못은 손톱보다 조그맣게 보고, 남의 조그만 실수 잘못은 굉장히 크게 보잖아요. 뭐 결국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그거를 이번에 또 경험을 하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아, 본인이 저렇게 행동을 했으면, 그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못 할 텐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아주 쥐꼬리만한 조금의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를 굉장히 크게 과대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그 즉시 바로 일처리 하더라고요. 근데 고통, 남의 엄청난 큰 고통은 자기 조그만 손톱만한 고통보다 또 못한 거죠. 몇 개월이고 지어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참 이게 참 맞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하면서도 뭔가 또 한편으로 시원해요. 이게 내 확신 편향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1%의 어떠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증명이 되고, 제가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편은 이제 좀 명확해지니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명확해지니까 조금 좀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너무 좀 안타깝고, 막 진짜 막 그런데, 또 이 머리로는 그냥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심플해서 좀 좋아요, 사실.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틀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아끼는 뭐 명저 같은 것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그 생각들이 다 틀렸고, 오히려 그 책에 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다 맞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또 체념이 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좀 속 시원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번에 참 재밌는 거 경험했고, 근데도 아직도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그래도 너무 씁쓸하고, 아, 어떤 유튜버 분이 하도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뭐 전 직접 만나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사람 좀 이렇게 좀 좀 성향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좀 사람이 좀 착하시고 사람을 좀 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맨날 이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상의를 하도 당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겠다고 막 울며 불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고 사람을. 그게 요새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너는 무슨 콤플렉스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너의 뭐 그건 편협한 생각이다 너의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 대체로 대체로 좀 대체로 좀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소위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너무 비관주의자인가요? 무슨 제가 뭐 어떤 분 댓글에 보니까 제가 뭐 허무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거,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이렇게 보면 묶어서 보면 음 대부분 뭐 대부분 뭐 직장이 됐든 뭐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특히 특히 제가 봤을 땐 직장 생활만큼은 좀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보통 회사를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뭐 좋은 데로 이직을 하거나 한 자리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거를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생각이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이 유연한 것과 지킬 건 지키면서 배려를 동시에 하는, 또 타인을 조직 전체적으로도 위하는 그것까지 다각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대접 못 받잖아요. 그냥 오직 자기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유연하게 조직에서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이득 취하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회사라는 조직이 사실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특히 규모가 큰 곳일수록 그거를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만 그냥 대충 눈 감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조직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라는 그런 뭐 그런 거죠. 말이 되나요 그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풀어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너무 또 영상 지금도 이미 영상이 긴데 또 더 길어지는 것도 웃기고. 근데 또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뭐 그런데 제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좀 좋은 분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좀 이거를 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도 많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잘못된 점은 확실히 있긴 있구나.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그냥 유튜브 찍는 것도 솔직히 요새는 좀 힘들어요. 뭐냐면 괜히 맨날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저는 솔직하게 찍자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거긴 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없으니까 뭐 자꾸 그래도 작은 일에 감사하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하고 막 하는데도 자꾸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 계속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돼서 솔직히 조금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많이 부담돼요. 힘들고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팩트 중심으로 지식적인 얘기는 많이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너무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또 그냥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제 일생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찍는 건데 그 정체성이 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식적인 얘기는 조금 안 하려고 좀 노력은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지식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말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컷 편집도 안 하니까 이렇게 그걸 듣는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 참 많은 거를 느꼈고요. 많은 걸 느꼈고, 이제는 사람을 아예 그냥 믿지 못할 것 같고요. 예, 너무 너무 여러 군데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20대였으면 이거를 금방금방 넘겼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의 어떠한 정신적인 여유랑 육체적인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그런지 뭐 다른 사람들은, 특히 젊은 애들, 이걸 고집이라고 생각하겠죠.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젊었을 때 그거 버퍼링 그 할 수 있는 그 버퍼와 나이 들었을 때 버퍼는 훨씬 작은데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또 아이고 고집이네, 네 고집이야 고집,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는 이제는 진짜 사람을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이렇게 유튜브 분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맞잖아요.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사실 더 열심히 살아요. 또 사실 보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그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좀 직감은 좋은 편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게 사람이 좋으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어쩌다 몇 명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보면 항상 이제 응원을 하고 그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고. 근데 제가 또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게 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만큼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상처라는 거는 또 그것도 뭐 비교를 하자면 누가 상처가 더 많고 깊이 있느냐, 그걸 이제 함부로 재단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뭐 좀 인성이 더러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을 자주 겪었고 그 고통의 깊이도 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이렇게 공통점을 보니까 좀 뭔가 다들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불안장애 같은, 혹은 뭐 공황장애, 어떤 분은 공황장애까지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좀 그런 쪽의 불안 증세라고 해야 되나? 공황장애 뭐 어쨌든 그런 거 계통에 좀 힘드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좋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로. 좋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뭐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나왔던처럼 뭐 상위 0.01%의 뭐 성격도 좋으면서 착하기도 하면서 막 능력까지 있으면서 사람들도 잘 이렇게 부릴 줄도 알고, 그런 기본데 완전히 거의 슈퍼 기버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기버라고 한다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어떠한 뭐 직장에서의 위치적으로 있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소위 일명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간 천대시하는 혹은 아이고 하는 그런 쪽 직업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으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제 그냥 진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통계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 그냥 요새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냥 제 그냥 주관적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그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많이 좀 많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러신 분들이 더 좋은 곳에 가셔서 더 좋은 직장을 가시고 더 좋은 자리에 가셔서 저런 분들이 이렇게 일을 탁탁탁 진행해서 승진도 하시고 이렇게 돼서 그게 또 이제 그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서운 전 이제 그 말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그걸 또 어쩌고저쩌고 또 이상하게 비꼬아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그냥 이제 좋은 쪽에 어떠한 그 영향이 조직 전체에 좀 퍼지고 후배들한테도 넘어가고 그게 또 후배가 또 후배들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쪽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사람들은 빨리 조직이 됐든 어디든 쳐낼 건 딱 쳐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후퇴하고 배신당하고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사람들이한테 은근히 무시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진짜 좀 그래요. 솔직히 진짜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적용을 시키면 항상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인격적으로 항상 존중해줘야 된다.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도 중요하다. 나 개인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도 같이 중요하다. 모두가 소중한 거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였는데 이제는 자신감과 겸손이라는 말이 지금은 거의 상반된 단어가 된 것 같고 자신감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자신감의 반대말이 자신감이 없다잖아요. 자신감이 없다는 말이 겸손이란 말로 조금 약간 비슷하게 동의어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아니면 그거를 최소한 조금 보충할 수 있으려면 기가 센 겸손한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참 말이 웃긴 얘기인데 굳이 기가 셀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그 조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조언도 구할 겸해서 위로도 받을 겸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는 상대방은 그거를 사실 거의 공감을 못 한대요. 거의 공감을 못 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조금만 힘내. 괜찮아, 괜찮아. 야, 그 정도는 그냥 넘길 수도 있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상대방 측이.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거를 만약에 똑같이 그 상대방도 겪잖아요. 그 상대방도 똑같은 그 겪었던 일에 한 50%밖에 강도로 겪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고 뭐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마치 무슨 냉철한 무슨 객관적 이성주의자처럼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닥치면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일이 닥치더라도 더 괴로워하고 더 난리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좀 뭐 좀 조금 좀 웃겼어요. 좀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도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고.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서로가 어차피 서로를 못 믿으니까 어차피 공감도 못 해주거니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 제 나이 또래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직장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일찍 사회생활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딱 그분 성향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거고 인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제가 좀 직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얘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고 그러겠구나 했던 거를 그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또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좀 오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말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기를, 내가 좀 제발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그대로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게 좀 좋은 쪽이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임장하면서 많이 이제 깨달은 건데, 우리가 주거지로서 살기에는 좋은 곳이 세 가지가 있다. 요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임장하면서 많이 느낀 거거든요. 주거지로서 살기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를 세 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뭐 말하는 뭐 교통, 학군, 뭐 상업지역, 뭐 주변에 자연이 있다.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우리 현실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 뭐 부동산 카페 같은 것도 보면 간간히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민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고, 결국 사실 그 민도가 진짜 부동산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민도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 80%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80%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 20% 내에서 뭐 학군, 교육, 상업시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도라고 하는 거에 이제 조금 더 나눠봤어요. 이제 임장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걸 말씀드린다면 1번은 뭐냐면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 그런 곳이 아무래도 좀 사람들과의 부닥칠 일도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랑 어떠한 개인적인 안락함을 그래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좀 밀집도가 좀 적은 곳일수록,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시골 이런 곳은 아닙니다. 제가 시골까지는 임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인구 밀집도가 일단 전 수도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간 건 수도권이니까요. 그 인구 밀집도가 조금 낮은 곳이 그래도 상대적 민도가 좋아요. 그거를 정말 너무 많이 느꼈고, 그거는 사실 스케일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젊은 층의 비율이 많지 않은 곳.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라면 뭐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 있고 저랑 뭐 비슷한 연령대나 조금 더 위이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어떤 느낌 받았냐면, 솔직히 아래 친구들 중에는 정말 제 예의 바른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예의 바른 거랑 자유도가 높은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는지,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도는 높은데 어떤 뭐 질서라던가 예의 범절이라던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 거기에 플러스 이제 뻔뻔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기적인 거까지 같이 이게 동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지는 저는 뭐 사실 뭐 할 말이 많지만 그거는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젊은 층 비율이 좀 너무 많은 곳은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그들 개인의 자유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직, 그 사회의 자유도가 아니라 그들 개인의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권리랑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결국 침해하게 되거든요. 물리학적으로라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사회가 뭐 제재를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뭐 법도 뭐라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사회적인 어떠한 불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자꾸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나이가 좀 더 지극히 있으신 노인분들께서, 아마 어르신분들께서 아마 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아마 좀 화가 많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더 윗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 사회 규범도 이미 다 망가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분노만 쌓이고 분노만 쌓이고 분노만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거를 젊은 애들이 그거를 사실은 모를까요? 사실 어느 정도 알면서 자기들이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고 사회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은근슬쩍 무의식적으로 악용까지 하죠. 네, 그거는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마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제 소위 이제 최상류층의 입지에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청담이나 뭐, 뭐 반포 뭐 이런 데 있죠. 아니면 뭐 용산의 뭐 이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 동네들은 그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다른 동네에 비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예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전 자꾸 이 예의라는 말도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요. 이거를 예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냥 마땅히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는 건데, 그 그거를 도리를 예의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자기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체면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프라이버시가 됐든 또 상대방들을 위한 어떤 그런 배려심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확실히 좀 예의가 있으시고 좀 점잖으시고, 예,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좀 뭐랄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결국 이게 민도라는 거죠. 종합해서 얘기하면. 근데 종합해서 얘기하면 민도지만 그걸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세 가지로 나눠졌고, 크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뭐 투자로서 뭐 부동산을 투자가 됐든 뭐 갈아타게 됐든 뭐 투자 측면이라고 하면 모를까, 만약 최종적으로 만약에 제가 조기 은퇴를 하거나 최종지를 진짜 어디 실거주 하는 곳으로서 이제 은퇴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을 좀 갖춘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제가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 10% 20%의 뭐 교통이라든가 자연환경, 상업, 시설 등등 인프라 이런 거를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임장을 또 하면 느꼈던 건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거지로서 최악의 주거지라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엔 민도가 한 7, 80%인 것 같아요. 한 8, 90%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했던 거랑 전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 좋은 곳은 제 개인적으로 아까 그 좋은 것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 어, 첫 번째로 안 좋은 곳이 좀 상류층이신데 좀 최상급지는 아닌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기는 상급지야라고 하는 곳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입지를 가진 곳들 있잖아요. 그 대신 최상급지는 아닌 거. 그런 곳들이 좀 좀 뭐랄까 그냥 뭐 저는 거기를 임장을 해서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서도 여러 군데를 거기서도 막 몇 년 동안 다니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는 건데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막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나는 여기서 살라고 한 여기서 살라고 한 10억을 줘도 난 여기서 1년 이상은 안 살 거야 절대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진짜 나한테 누가 갑자기 10억을 준다 해도 난 여기서 1년 이상 안 살 거야. 이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 어쨌든 누구나 알고 있는, 어쨌든 나름 꽤 큰 상급지 입지에 있는 그 민도들이 굉장히,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이게 뉴스에서도 자꾸 사건, 사고가 이렇게 최근 아닌데 꽤 전에 났었어요. 났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아 저기 아마 한번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정말 큰 사건이 한번 뉴스에서 나왔어요. 정말로 큰 사건이요. 근데 딱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말하고 싶네요. 제가 너무 근데 또 괜히 지역 뭐 폄하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또 어느 쪽 다른 쪽도 굉장히 세요. 세한데 뭐 거기도 뭐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고 그래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상급지 쪽의 그런 분위기는 아, 뭐 제가 말하는 건 중상급지도 아니에요. 중상급지는 또 아예 부동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급지 정도면 부동산 모르는 사람들도 웬만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정도 급지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도가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좀 이제 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또 안 좋더라고요. 뭐냐면 근데 여기서도 그렇지 완전히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보다 조금 살짝 더 위에 있으신 분들 어 근데 그래도 좀 그렇게 막 엄청 편하게 사시지는 않고 조금 그래도 좀 나름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거기 급지도 인장을 해봤는데 거기도 민도가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음, 좀 뭐랄까 좀 다들 날카롭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참 제가 진짜 막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이거 웃긴 생각인데 그 아까 말했던 그 뭐 그때 뭐 사건 사고 났던 거기도 그렇고
어쨌든 좀 그쪽에 나름 좀 이름 있는 급지에 거기 민도에 있는 사람들이랑 조금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거기 민도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섞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아마 맨날 사고 나지 않을까. 예, 막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뭐 깨달은 지는 조금 됐어요. 한 요새 뭐 민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 아마 모 유튜버가 맨날 뻑한 민도 얘기해서 그게 이제 좀 은근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수준까지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민도 관련해서는 뭐 한 3, 4년 전? 그때부터 전 임장을 하면서 알게 된 거고요. 근데 그 민도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몰라서 그냥 느낌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기장에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유튜버 뭐 인생 뭐 좀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좋으신 분들 한해서 뭐 이상한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말고요. 좀 정말 성실하게 착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한테는 그런 쪽 좀 약간 좀 외곽 쪽으로 사면 물론 돈은 못 벌 거예요. 아마 부동산으로 그냥 정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 일찍 은퇴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너무 외곽은 안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곽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도 좀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젊은 층 비율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도심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자연도 같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교통 여건 있고 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정말 최상급지 거기보다 정말 개인의 어떠한 만족도, 행복도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은퇴를 해서 그런 쪽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네. 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또 알아보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 대충 뭐 가격이나 뭐 생활비나 뭐 어떻게 들고 뭐 이런 거 대충 계산해봤을 때 그냥 그런 쪽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 최고의 행복 아닌가. 예, 돈을 떠나서 그게 최고 행복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 얘기 듣고 당장 뭐 외곽에 사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을 아마 찍을 것 같은데, 어, 뭐,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자신 있는 분야는 투자 쪽이라서 제가 좀 뭐 성과는 뭐 딱히 없지만 그래도 좀 경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또 짤막하게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일단은 누군가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힘내란 말도 참 무책임한 것 같지만, 그냥 그냥 네 그냥 행복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